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산에게 3시간만 투자하시면 전산에게 1급을 합격할 수 있는 거. 오늘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땐 꼭 요건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 1급의 실기 점수가 이제 70점이다 보니까 70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70점 중에 가장 기본적 10점을 따고 들어가야 될 점수가 있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 기초정보관리라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10점 점수를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회사 등록입니다. 회사 등록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뭐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든지 업태 종목을 이제 추가한다든지 뭘 변경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고치시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거래처가 이제 우리 등록하실 때 세 개의 논리가 나옵니다. 일반 거래처가 나오시고 우리가 이제 금융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하는 카드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나오는 문제별로 하시면 그걸 그대로 이제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카드가 이제 종종 많이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 화면에는 이제 제가 카드로 어, 이제 등록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제 거래처 등록의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코드 번호, 자, 신한카드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카드 번호 있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등록해 주시고 메인 유형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입인지 매출인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기 매입이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번호 있으시면 이제 카드 번호 쭉 넣으시고요. 자, 이 카드가 이제 법인카드, 사업용 카드로, 뭐 종업원 카드면 종업원 카드로, 여러분 일반 카드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사업용 카드라고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이게 이제 3점짜리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메뉴에 가시면 자, 어떠한 특정한 번호들이 있어요. 그럼 번호가 나오시면 그 화면에 가시면 번호를 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여기에 이제 어, 계정 과목을 차량 리스비로 하고 뭐 성격은 경비로 하고 현금 적용 1번에다가 차량 리스비 현금 지급으로 넣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 적용 등록에 가시면 일단 여기서 번호를 치시면 해당되는 이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우리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계정 과목에 없을 경우에 얘를 추가로 등록하는 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량 리스비를 치시고 번호 치신 데 가셔가지고 경비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현금 적요라는 게 있고 대체 적요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적요는 우리가 현금에 관한 내용을 적으시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화면을 좀 이렇게 절단을 했는데 그 밑에 가면 대체적인 현금 외에 적요 뭐 차량 리스비에 미지급 월말에 지급한다 그러면 걔는 현금에 관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 밑에 칸에 보시면 나중에 대체적요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치시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1번이라고 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적색 같은 게 있으세요. 붉은 색깔들은 우리 계정 과목에 이제 붉은색은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F2번을 누르시면 요 이제 빨간 것들이 이제 바뀌시는 거예요. 요 계정 과목들이 바뀌니까 그거는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 이 빨간색 계정 과목 코드를 고치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처별 초기월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분 재무제표에 있으신 거거든요. 메뉴에 가보시면. 자, 거래처를 수정하거나 추가 등록하시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를 이제 수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우리가 뭐 미지급금에 수정 전이 있고 수정 후가 있다. 그러면 뭐 수정 전의 금액이 나왔을 거고요. 지금 제가 한 이거는 이제 수정 후의 금액으로 수정한 거예요. 자, 금액이 아마 이제 900만 원 돼 있던 걸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신한카드도 550만 원이었는데 뭐 여기 수정 후의 금액이니까 548만 원.
그리고 요 밑에 칸에 없으면 추가해서 누르시면 돼요. F2번 누르셔가지고 거래처가 나오시면 그걸 추가적으로 등록해 주시면 돼요. 밑에 이제 0, 잔액도 0이 되셔야 되고요. 요새는 또 이렇게 뒤바꿔서 낼 때가 있어요. 얘가 금액은 0인데 차익이 없는데 여기가 548만 원이고 고려백화점이 우리가 얘기한 1000만 원일 때 이게 맞기는 맞죠. 금액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당되는 거래처의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문제지에 이렇게 나온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는 거여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이제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문제예요. 이제 여러 가지 틀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이 틀에서 변형을 하시는 문제여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논리를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거는 대처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좀 따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대부분 이제 4점짜리로 많이 나오세요. 이걸 조금 놓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요거는 이제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4점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했다. 예를 들어서 전력비인데 제조원가에 속한다. 이게 5천 원이 누락이 됐다. 그럼 얘는 출발점이 어딘지부터 찾아내셔야 됩니다. 전기분 재무제표부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이게 법인회사의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먼저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전기분야에는 그 전력비를 추가 등록을 하시게 되면 누락된 거니까 추가된 거죠. 또는 뭐 수정하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자, 저는 추가로 넣습니다. 그럼 얘를 바꾸면 얘가 바뀌어요. 맨 밑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화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제조 원가 보면서 원가를 이제 항목 수정하시고 이거 확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는 곳이 우리가 얘기하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어디 확인하냐면 우리는 이제 제품 매출 원가라는 이제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제 화면에 뜹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3만 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이게 제대로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으면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거나 또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손익계산서의 항목이 또 틀리면 또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단기순이익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 예를 들어서 바뀐 게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자,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확인하고 수정하시고 단기순이익 확인하시고 그럼 얘를 끌고 가는 게 뭐냐면 단기순이익은 전기분이에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가시면 이제 단기순이익 자, 뭐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불러오기라는 키가 있기 때문에 F6번 키로 그걸로 이제 단기순이익이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15,000원이 확인되면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시는 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에 가셔가지고 2월 이익잉여금을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다. 이것도 이제 15,000원이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면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문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자,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부터냐? 그럼 여기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손익계산서야?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하신 게 바꾸면 얘는 여기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항목을 수정하시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이렇게 바뀐다. 그럼 다시 손익계산서 간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우리는 단기 제품 매출 원가에서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확인하시고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단기 순위 확인하시고 그럼 다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단기 순위 확인하시고 불러오시고 자,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여러분들 확인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전기분 자,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 15,000원이 맞는지 또는 확인한다 숫자가 틀렸으면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손이 응당해요. 이렇게 합니다. 제 손이 이상해.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물론 뭐
잉여금 처분 계산서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원래대로. 그다음에 상황 이상해요. 상입니다. 그래서 제 손이 상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전표 입력이 있는데요. 이 전표 입력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메인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붕괴하신 거에 대한 전표 입력에 대한 유의사항들. 그럼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이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한 거 요렇게 해달라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이 전표 넣으실 때 화면에 보시면 적요는 생략입니다. 대체 거래가 있으면 적요 8번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이 대체 거래는 재고 자산을 다른 데 소비하신 거예요. 뭐 어디다 기부하시거나 뭐 이런 데 하시면 원재료나 제품을 다른 데 사용하셨으면 적요 8번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우리 거래처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채권 채무는 매상 매출금, 매상 매입금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게. 그런 것들은 거래처 코드 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조 경비라는 게 있어요. 제조 경비 이제 우리가 비용을 쓰게 되면 우리 이제 공장 제조부 이런 말이 나오시면 500번대 경비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800번대 본사, 영업부, 총무부 이런 것들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전표 입력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붕괴 모두를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자, 현금 붕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당좌예금 붕괴가 뭔지. 자, 이게 이제 뭐 한 20% 정도 시험 문제, 뭐 모든 급수에 이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무사협회나 물론 다른 타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거. 자, 현금하고 당좌예금을 명확하게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기하수표 같은 이런 것들은 여기 현금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 동전 발행수표, 타임 발행수표는 우리가 현금 처리합니다. 회계상으로.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우리 얘는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동전 발행, 타임 발행, 동사 발행 이런 것들은 회계상에 현금 처리하고 당좌 발행 또는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당좌예금입니다. 자,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앞에 수식어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 안 붙었잖아요. 이렇게 동점, 타임, 거래처 또는 뭐 동사 발행 이런 게 안 붙으면 우리는 당좌예금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이제 이렇게 동전 발행, 타임 발행 이런 말이 붙으면 우리는 현금 처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문제 중에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자, 구입 시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따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여기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제 수수료 비용이 나오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오답 처리합니다. 그래서 900번대 비용으로 여러분이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의 시세 차익 목적, 일시보유 목적 이런 것들 이제 다 갖춘 게 이제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인데요.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회계 처리할 때.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 100원입니다. 수수료가 50원 함께 현금 지급했어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원입니다. 그럼 수수료 50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 자, 여기서는 비용,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이렇게 따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분 시에 이제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자 나중에 이제 여기 처분이익에다가 빼는 거고 처분 손실 가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안 나오실 경우에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취득가액 장부가액 찾으시고요. 100원 나갔습니다. 이제 150원에 처분했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통 예금 150원. 일반적인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이익을 봤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여기 이제 수수료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수수료가 나오면 이 수수료를 30원 현금 나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비용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처분 시에는. 자, 그래서 여기 30원 들어간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익에서 빼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 이익이 50원이 아니라 20원이 되신 자, 이렇게 됩니다.
반대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처분 손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산하시면 돼요. 요렇게 정리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구입과 처분 시에 뭐 여러분 회계 1급에 좀 세게 나오면 이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자, 그중에 이제 어음분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여서 자, 약소보험을 발행하면 우리 대변의 지급어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전자어음이나 약소보험을 받으면 우리 차변의 받으러음이라고 기본적인 분계, 요거 어음 분계는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외적인 분계가 있죠. 어음을 배서 양도한다. 내가 받아야 될 걸 다른 데 넘겨주는 거잖아요. 요런 게 뭐 메인 매출 뒤에 배우는 메인 매출 전표에도 나올 수 있고 일반 전표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3,000원, 대변에 받으러 요렇게 반드시 거래소도 여기 양쪽 다 넣으셔야 돼요.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자, 어음을 할인합니다. 자, 어음을 할인하면 우리 이제 이걸 이제 매각거래 형태로 보시는 거라서 매각거래 우리가 내가 처분을 한 논리로 봅니다. 자, 어음을 할인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할인료 100원일 경우 이 매각거래일 때 이 할인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 옴 1,000원이시고요. 차변에는 자, 이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게 매각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우리가 보통 예금 통장에 예입을 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예요. 요 분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특히 배서 양도는 우리가 저쪽에 많이 나오죠. 메인 매출 전표에 원재료를 샀을 때 외상대금을 뭐 이걸로 줬다든지 뭐 이런 분계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필히 알아두셔야 되고 요건 이제 일반 전표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 어음 분계에서 자, 이제 우리 대손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걸 못 받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그럴 경우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얘부터 먼저 상계를 하고 나머지 거를 우린 부적분을 우리는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옮길 때의 비용 처리는 우리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기타 채권의 뭐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이건 영업이 비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000원을 못 받게 됐다.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네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외상매출금 3,000원 못 받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 거죠? 충당금 1,000원이 있으면 요거부터 먼저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거를 우린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요 분계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대손을 회수했다라는 건 뭐냐면 대손금 회수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만큼 충당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단기 구분 없이 대손 충당금 증가시킨다. 내가 전기 외상 매출금 7,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7,000원 받은 만큼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7,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7,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충당금 여기 넣을 때 다음 번호로 외상 매출금이면 109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타 채권이죠. 재고 자산이 아닌 물건을 자, 우리가 샀을 경우에 또는 팔았을 경우에 처리하는 게 이제 재고 자산 이외의 채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팔은 것 중에 돈을 나중에 받는 거죠. 그랬을 때 미수금이라고 처리하시는 거고 계약금을 미리 주면 우리 선급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가지급금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문제상에는 뭐 이렇게 전도금이라고도 낼 때가 있어가지고 자, 출장비 줬을 때 이렇게 처리됩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전도금 거래처가 나오면 반드시 얘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출장비 정산을 하게 돼 있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 있는 걸 정산을 하게 되면 대변에 가지급금이 되시는 거고요. 거기 가서 쓴 식비라든지 뭐 식대비 이런 것들은 여비교통비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나머지를 입금하셨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이렇게 뭐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시켰다면 보통 예금 하시는 거니까 등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재고 자산일 경우에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들어간 운임이 있었다. 그러면 원가에 가산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또는 이제 재료를 수입할 때 뭐 관세라든지 이런 거 주면 매입시 운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에 가산하는 논리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투자 자산에서 체크해야 될 분께는 자, 비영업용 토지를 산다든가 건물을 사시면 이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신 경우에 우린 투자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을. 자, 그다음에 이제 요새 종종 나오시는 문제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문제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구입 시의 재반 비용은 원가에 가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금액에 우리가 포함된다. 이게 매도 강정이 두 개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거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처분 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게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매번 평가할 때마다 평가 이하 평가 손실이 있으면 처분할 때 같이 없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새 종종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얘는 이제 다음 급수인 급수부터는 이 매번 나오는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요걸 여기서 정리해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았다. 그래서 공정가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공정가액 80원이시고요. 자, 그다음에 돈은 받았어요. 120원을. 그럼 원래대로 한 평가 손실이 없으면 평가이익이나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익만 하시면 되는데 이 평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없어지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가격이 여기 이제 떨어진 거니까 차변에 있던 거니까 처분할 때 같이 없어지셔야 되잖아요. 얘가 없어졌는데 얘는 남아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도 같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리고도 진짜 돈이 남았다. 그러면 요 20원이 남으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라는 거. 자, 유형 자산은 우리가 구입 시에 대한 비용은 자, 우리가 취득 원가에 가산하시는 거고요. 재산세, 뭐 자동차세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자, 건설 자금이잖아. 금융 비용에 들어가는 금융 대상 비용들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요거 좀 종종 나오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유형 자산의 국채나 우리 공채를 샀을 때요. 이 공제가 아니고 공채입니다. 이거 오타 났어요. 자, 매입 가격하고 우리가 공정 가치가 차액이 생기면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차량을 구입했는데 우리 이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걸로 그죠? 액면가액 100원인데 시장에 놔두라는 가격은 70원일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현금 100원 나가겠죠. 그럼 이제 공정가치로 기록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 7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차익이 생기잖아요. 요 차익은 어디 값에 포함한다? 차값에 포함한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30원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 자산을 자, 취득 후에 지출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자본적 지출 정향이 있고요. 수익적 지출 정향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내용 요소 연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든지 뭐 증축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시는 거예요. 뭐 차량 운반구나 건물값에 이렇게 포함하시는 거고요. 자, 수익적 지출은 우리 비용 처리하시는 거. 자, 비용 처리 원상 회복 뭐 이제 도장 타이어 교체, 뭐 유리 교체, 뭐 이런 것들, 벨트 교체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신다라는 거. 차량에 들어가면 차량 유지비, 뭐 기계 장치를 고친다든지 이러면 건물 수리할 때 들어간 비용이 수익적 질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형 자산의 처분은 이제 우리 팔았을 때 더 많이 받으면 요건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명확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 전표에 나올 때가 좀 있어가지고요. 자, 취득원가 먼저 찾으시고 감가상각유계획 그다음에 돈 받은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적게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은 이제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제 임대인에게 내가 건물을 빌렸으면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자, 수표나 어음이 부도가 나시게 되면 이제 내가 그 어음댁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지급 거절당했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도 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는 채권입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